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5월 22일부터 6월 8일까지 직장을 다니면서 17일 연속으로 무지출을 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무력은 어떻게 줄였는지 그 꿀팁에 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17일 동안 어떻게 버텼는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식비는 도시락을 싸서 다녔고요. 구내식당이었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가지 않으면 무조건 식비가 발생하는 환경이어서 열심히 싸서 다녔습니다. 저희가 작고 귀여운 월급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을 하기 위해 번 돈을 또 쓰는 이 순환이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 벌러 가는 곳이지 쓸어 가는 곳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지출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 다 알겠는데 도시락을 싸는 것도 너무 귀찮고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볶음밥이나 닭가슴살 구매하셔서 드시면 됩니다. 2만 원이면 12개 정도 구매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커피값은 미리 사둔 카누를 마셨고요. 아니면 버카 찬스를 이용하거나 기프티콘 찬스를 이용했습니다. 너무 마시고 싶을 때는 제가 캐시워크로 모은 포인트를 차감해서 마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싼 커피값이 다 자리값이라고 생각해서 카페 자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절대 테이크아웃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간식비나 식비 못 참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퇴근길에 편의점, 빵집 등 위험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 그 자리를 뜨세요. 장담컨대 5분 뒤면 기억도 안 납니다. 아니면 배달시키기 전에 집에 있는 뭐라도 드셔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감정은 사라지고 돈이 남습니다. 제가 제일 참기 힘들 때 곱씹는 말인데요. 정말 감정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리고 교통비는 서울 정기권을 충전해서 다녔기 때문에 횟수 차감이 될 뿐 따로 지출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물욕을 눌렀던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일을 많이 벌려놔야 합니다. 이게 진짜 바쁘면 돈 쓸 시간 없다는 거 트루예요, 여러분. 제가 17일 동안 웹 예능 촬영도 있었고 회사 일도 바빴고 이것저것 일을 찾고 벌려서 했는데 이 기간에는 친구랑 카페 가서 수다 떠는 것도 사치라고 느껴질 정도로 바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내 마지노선 직전까지 계속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만 하다가 발등에 불 떨어지면 하는 그런 성격인데요. 너무 잘 해내고 싶은 욕심이 드니까 집 가서 바로 노트북 켜고 공부하고 찾아보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소비고 뭐고 이 생각만 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앱테크 하기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제의 나보다 1원이라도 더 부자가 돼야겠다는 마음을 먹거든요. 매일 앱테크라도 해서 10원, 100원이라도 적립해보세요. 그러면 어쨌든 어제 나보다 자산이 100원이라도 늘어난 거잖아요. 이 룰을 혼자 열심히 지키다 보면 소비를 컨트롤하기 쉬워지고 허투루 돈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떡볶이 한 번 먹으면 끝 아님?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애초에 앱테크 한다고 부자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적립 금액이 아니라 실행력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실행력이 정말 중요한 게 결국 나의 절제력을 기르는 건데요. 사소한 성공 하나하나가 모여서 내 자존감을 높여주고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거든요. 작은 성공에 초점을 맞춰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요즘엔 100원으로도 금이랑 은에 투자가 가능해요. 제가 실제로도 어제 앱포인트로 100원어치 금을 샀는데요. 주식도 1000원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짜투리 돈도 돈으로 대하고 놀지 않게 하려는 그 마인드, 그 자세를 가지게 되는 순간부터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숲을 보지 말고 나무를 보자입니다. 원래는 숲을 봐야죠. 숲을 봐야 하는데 절약에서는 반대인 게 알짱님이 17일 동안 무지출했으니까 나도 2주 동안 무지출해야지? 라고 다짐하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거는 내가 기간을 정한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기간을 정하는 것보다 그날 어떻게 소비를 줄일 수 있는지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하루하루 찾다 보니까 17일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저축 목표 금액을 설정하실 때도 중요한 게 한 달 생활비 30만원, 40만원 이렇게 뭉뚱그려 정해놓기보다는 하루하루 쪼개서 계산을 하셔야 해요. 만약에 월급이 세후 200만원인데 1년 안에 2천만원을 모으는 게 목표다 라고 하면 2천 나누기 12는 166.7이죠. 166.7만원을 모으려면 한 달에 33.3만원만 써야 합니다. 이걸 또 하루로 계산하면 11,100원만 써야 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소비해야 할지 그려지시죠? 아찔하긴 한데 자신의 목표와 기준을 설정하고 일별로 얼마를 써야 하는지 계산기를 두드려보세요. 그럼 무력이 싹 사라집니다.
난 저렇게 못해 라거나 작심삼일이 반복되거나 절약하다가 현타가 올 때는 개인적으로 책을 읽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책이 정말 저렴하면서 가장 큰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엔 지하철 무인대출도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무기력증이 심하게 와서 신사임당님의 킥고인이라는 책이랑 우리가 돈이 없지 안목이 없냐? 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신사임당님의 책에서 행동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목표가 있어야 실행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굉장히 공감했고 여러분도 나만의 목표를 년, 월, 일 단위로 촘촘하게 짜보시길 바라고요. 또 이 책은 평범한 월급쟁이인 작가가 돈 때문에 겪는 여러 감정과 상황들을 재밌게 담은 책인데 쉽게 읽히고 격공하면서 볼 수 있는 책이니까 궁금하시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직장인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회사 생활이 더 쉽지 않잖아요. 중년까지 다닐 생각하면 정말 아득하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 돈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을 모으는 것도 맞지만 돈은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이거든요. 이번 제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길 바라고요. 치열한 삶을 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응원하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안녕!